안녕하세요. KF행연구소의 김태훈입니다. 네, 오늘은 이 중개법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. 최근에 제 대학 후배 중에 이 중개법인 취업에 좀 생각이 있는 그런 후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궁금한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. 어떤 구조로 회사가 이루어져 있는지, 또한 수익은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, 어떤 능력이 좀 있어야지만 일을 잘할 수 있는지,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봐가지고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유튜브에서 좀 풀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영상 키게 되었습니다. 첫 번째는 이 친구가 얘기한 게 얼마 벌 수 있냐,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. 네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하는 만큼 많이 벌어가고요. 잘 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저희 회사에서는 팀장분 한 분이 벌써 한 6억 정도를 벌어갔어요. 제가 한 8년차 정도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로 앉아있긴 하지만은 저랑 같이 시작했던 친구들이 한 10명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한 1명에서 한 1.5명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업계 특성상 버시는 분들은 많이 벌긴 하는데 못 버는 친구들은 아예 못 버는 경우도 많거든요. 뭐 급여도 없기도 하고 직원분들은 되게 조그만한 그런 돈을 월급 형태로 받아가다 보니까 이 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.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도태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때문에 10명 중에 1명 정도 아니면 1.5명 정도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두 번째로는 수익 구조에 대해서 이 친구가 물어보는데,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개법인도 대부분 다 비슷하겠지만은 이 매도자를 컨트롤하는 분하고 매수자를 컨트롤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긴 합니다. 이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. 대부분 다 그래요. 이 집원, 건물마다 이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. 그 담당자가 이 건물주분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 물건을 가격 깎기도 하고 임대 내역을 정확하게 알기도 하고, 또한 뭐 용도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명도 부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건물 이런 조건들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매수자를 진행하는 분이 이거를 붙여서 거래를 하는 형식이거든요. 그래서 수익 구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자면은, 이 매도자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고 매수자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둘에서 수수료가 전체 1억 정도가 나왔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에는 30% 정도는 회사에 뭐 입금을 합니다. 회사도 뭐 월세도 내야 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나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회사에 30%는 입금하면은 한 3천만 원 정도가 회사에 입금이 되고, 나머지 7천만 원에서 양쪽이 나눠 가져갑니다. 그럼 3,500 가져가겠죠? 그렇게 구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회사들이, 중개법인들이 이런 구조를 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능력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, 어떤 능력이 좀 있어야지만 이 중개법인 일을 할 때, 이 중개 일을 할 때 좀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이 후배 친구도 그랬고,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, 겁내지 않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,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모든 분들을 자기가 다 컨트롤할 수는 없거든요.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 능력이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뀌긴 해야 됩니다. 그 태도란 무엇이냐?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A가 있다고 하면은 B도 있을 거고 C도 있을 거고 D도 있을 건데, 어떤 분은 정말 친구가 많은 친구가 있고 적은 친구도 있거든요. 내가 이 친구들 전체를 B부터 뭐 Z까지 있다고 하면은 그 친구들을 잘 맞춰줄 수 있을까?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이걸 손님에 대입해 봤을 때에는 내가 많은 손님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, 그렇게 좀 잘 맞춰줄 수 있는 이 스펙트럼, 성격 자체나 이 지식 뭐 이런 것들의 스펙트럼이 좀 넓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랑 잘 맞는 손님층을 넓혀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 번째는 자격증 유무인데요.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격증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는 많이 생각을 안 했었어요. 중개 법인도 그렇고 일반 부동산에서도 그렇고, 결국에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거래를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이다 보니까 이 중개 자격증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, 요즘 들어서 중개 자격증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또 많고 회사도 많습니다. 자격증이 없다고 하면 아예 뽑지 않는 회사들도 있고요.
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책임 소재의 문제나 추후에 저도 유튜브도 찍고 뭐 네이버 광고나 아니면 뭐 밸류맥 광고 이런 기타 플랫폼들의 광고를 할 때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. 자격증이 없다고 하면은 그럼 불법으로 처리가 되거든요. 자격증이 없으면은. 그래서 요새는 자격증 유무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,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사실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중개법인이 괜찮은지에 대한 판단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새롭게 이제 중개법인에 취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.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큰 회사에도 있어 봤고 지금 그 이후에 K팩에서 일하면서 한 6년 정도는 일하고 있지만은 자기랑 잘 맞는 회사가 있습니다. 이 성향이라든지 회사의 분위기가 잘 맞는 회사가 있는데 뭐 100명 정도가 넘어가는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뚫을 수 없는 천장 같은 게 있어요.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매물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나보다 항상 발빠른 사람이 있고, 또한 매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매수도 어느 정도 그 매수자도 회사 프로그램에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 매수자를 등록을 하고 내가 진행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진행을 못 합니다. 그러면은 이 회사 인원들이 100명이 넘어가고 계속해서 업력이 많은 회사들은 그렇게 쌓여있는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신입 직원이 들어와서 뭔가 일을 할 때에도 계속해서 자기가 이래저래 뭐 매수자를 어떻게 알아왔는데 누군가한테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등록한 선배들이 갖고 가게끔 되어 있어요. 그 구조 자체가. 그래서 뚫을 수 없는 천장이 저는 어느 정도 유리천장이 좀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체계도 있을 거고 교육적인 부분도 잘 될 수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한 5, 60명 뭐 그 정도 되는 중개법인에 들어가서 내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있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오늘은 제가 후배 친구를 만나가지고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친구였는데 이런저런 많이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저도 정리하면서 영상을 좀 찍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이 100일이 채 안 남은 것 같아요. 100일이 채 안 남는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수험생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그 합격한 분들이 저희 회사에 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